칸 기반의 캠핑카입니다. 캠핑 레고라는 곳에서 나온 차고, 차 이름은 카네스트입니다. 칸 기반 하면은 사륜 구동에 약간 더 오지로 갈 수 있는 안정적인 주행감을 주는 장점이 있고, 가족이 4인 가족, 아이가 함께 다니는 거라면은 여기 2열이 살아있으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앞보기 시트로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그러한 차잖아요. 벙커가 엄청나게 큽니다. 메인 베드가 벙커 베드가 되겠고요. 4인까지 주무실 수 있는 기본 옵션도 꽤나 괜찮더라고요. 배터리가 624A하고요. 태양광이 1200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실내 잠깐 보여드릴게요. 화이트와 그레이로 이렇게 색상 조합을 하셨습니다. 자, 이야, 분위기 좋죠. 앞쪽이 메인 침대가 될 거고요. 여기 높이가 높아서 앉아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그리고 뒤쪽은 이쪽이 화장실, 이동식 변기로 사용을 하는 구조이고요. 이쪽이 좀 길쭉하게 빠져가지고 좀 더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좀 디자인을 하신 부분인 것 같고요. 이쪽이 주방, 기역자 주방, 활용성 좋은 거는 다 알고 계시죠. 또 싱크대는 이렇게 꽤나 큰 사이즈의 싱크대가 들어가 있고요. 칸 기반 캠핑카들이 냉장고 큰 거 넣는 게 자꾸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냉장고도 150L 큰 사이즈로 들어가 있는 이러한 칸 기반의 캠핑카입니다. 같이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시죠. 칸 기반의 캠핑카를 출시하셨네요. 네네. 기존에도 캠핑카를 제작을 하셨던 업체인가? 캠핑 레고가 좀 익숙진 않아서요. 저희가 이제 회사를 창립한 지는 이제 1년이 조금 넘었고요. 저희가 이제 AS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시작을 했고, 이제 저는 캠핑카를 한 10년 정도 계속 제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캠핑 레고에서 자체 모델은 이게 처음인 걸로 보면 되나요? 네네, 첫 출시입니다. 네. 기대가 두근두근 되시겠습니다. 네. 카네스트인데, 카네스트는 뭐 어떤 뜻을 가진 건가요? 일단 저희가 카네스트를 처음에 의도했던 거는 좀 따뜻한 분위기, 좀 아늑한 분위기를 원했었고, 그래서 네이밍이 칸에 이제 네스트, 둥지를 합성해서 이제 카네스트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 차를 간략하게 한번 얘기 주신다면 어떤 차인가요? 최대한 사용 편의성을 좀 위주로, 보기에 화려한 부분보다는 실사용했을 때 불편하지 않게끔 그런 것들을 위주로 좀 생각을 해서 만들었고, AS를 중점적으로 하던 곳이다 보니까 사용하시기 편하고 고장률이 적게끔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반 유저들은 정말 환영할 만한 포인트들 들어간 거네요. 이 차 베이스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차량의 등급은 이제 와일드 트림의 파워리프 이제 사륜 기본형 타입인데, 캐빈을 미리 생산을 해놓고 차량은 이제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옵션과 트림을 선택하셔서 장착을 해서 이제 완성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중고차도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차량 옵션은 원하시는 대로 선택이 가능하세요. 그럼 구조 변경 형태로 네네. 장착이 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중고차도 가능해요? 네네, 중고차도 가능합니다. 그럼 기존에 왜 중고차는 안 나왔었지? 괜찮은데, 중고차 되면? 이게 중고차로 한다는 게 결국에는 이 차량 한 대 한 대를 개별적으로 승인을 받고 작업할 때 이런 무게 제한도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법규적으로 회사에서 불편을 좀 감수하더라도 이제 고객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저희가 노력을 한 거죠. 그러면 가격 먼저 우리 말씀드리고 가볼까요? 네, 저희가 차량 와일드 트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 옵션 다 포함해서 이제 부가세까지 7,400만 원에 책정을 했고요. 중고차 가져오면요? 이제 중고차 가져오시면은 저희가 캐빈 가격을 별도로 책정을 한 거는 4,100만 원인데, 중고차를 가져오시면 저희가 100만 원이 추가금이 붙어요. 작업성 때문에. 그래서 4,200만 원이면은 이제 완성차가 나옵니다. 여러분, 중고차 칸 계절 가지고 계시면은, 관심 있으시면은 4,200만 원 부가세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이것도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네, 도어락, 디지털 도어락 당연히 기본 사양이고요. 국민 이제, 도어락. 네, 핸드폰 연동으로 도어 잠금 가능하시고. 핸드폰도 가능하고요. 네네네. 신형이네요. 자, 들어가시죠. 여기가 올라가는 게 조금 높긴 해요, 그쵸? 네네, 맞습니다. 2단 스텝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2단 스텝 적용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양산에는요? 네네네. 예, 2단 스텝
자, 실내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진짜 이쪽에 거실 분위기로 꾸미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거실이에요, 그렇죠? 대형 TV가 있고, 네, 맞습니다. TV 다이가 이렇게 있고, 네. 양쪽에 창문이 있고, 이거는 베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네. TV 위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TV를 이런 쪽으로 많이들 설치를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이쪽에 앉으신 분은 못 보고 그쵸. 너무 가깝고 네. 해서 저희가 이제 벙커하고 이 수납 공간을 할애하면서 단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벙커하고의 높이가 눈높이가 잘 맞는 높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좀 거리가 조금 있는 것도 괜찮은 네네. 것 같아요. 너무 그쵸? 가까운 것보다는 네. 저 정도 거리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사운드바도 원래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네, 다 기본으로?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네. 이쪽 사이즈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엄청 지금 커요. 바닥 면적만 보시면은 저 앞쪽에 있는 장을 제외하고 한 1900에 19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00에 1900. 한번 누워볼까요? 4명, 4분이 주무신다고 하면 아이 둘, 어른 둘이라고 하면은. 네. 뭐 방향은 뭐 어느 쪽이나 상관이 없으신데 그렇겠네요. 이쪽으로 보시면 네. 이 정도 이제 공간이 남으니까 네. 뭐 부부하고 아이 정도는 충분히 그러네요. 주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좀 좁으면은 이쪽도 변환해서 네. 아빠는 내려와도 되니까. 그러네. 우리도 지켜야지, 우리 아빠들도, 그죠? 네, 아빠도 좀 편하게 잘 수 있게끔 네. 위쪽 공간 테이블 변환해서 네, 쓰실 수 이렇게 있게. 내려서 네. 쓰면 되고. 일단 앉아있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 높이를 기준을 정할 때 물론 이제 차량의 전체 높이에도 영향을 주고 뭐 주행풍이나 뭐 이런 것들에도 물론 영향을 주긴 하지만 한두 시간 이동을 해서 몇십 시간을 실내 생활을 하는데 그 잠깐 때문에 실내가 불편해서 벙커에서 이렇게 있다는 거는 좀 아니다 생각을 해서 이제 이쪽을 할애를 좀 했고, 이제 뭐 이런 조명들도 물론 있고 선풍기도 쓸 수 있고 겨울에는 뭐 가습기 같은 거 쓸 수도 있고 핸드폰도 올려놓을 수 있고, 저희가 이제 TV 양쪽으로 220V 시거잭 USB가 다 양쪽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충전하는 것들 올려놓고 집처럼 편하게 쓰실 네. 수 있게끔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 거실 느낌이 너무 차이적으로 다가오니까. 네네. 그리고 양쪽에 큰 창들이 이렇게 있어서 네. 활용도가 꽤나 있으시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차의 단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천장이 엄청 크다 보니까 걱정스러운데. 일단은 천장 전체적인 판넬은 저희가 33mm 이제 판넬을 사용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쪽 공간이 잠을 자거나 네. 생활을 많이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쪽 천장 부분에는 10mm를 더 단열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네. 총 43mm 단열이 들어가고, 그리고 요 위쪽으로 솔라가 이제 쫙 배치를 하기 때문에 네. 직사광선을 직접 받지는 않아서 네. 그래도 여름에 뜨겁지 않게 생활하실 수 있게. 태양광이 또 한번 타겠네요. 네, 위쪽에서 한번 또 막아주니까 네, 내부에서 막아주는 것도 엄청 효과가 크죠. 조금 요거는 어떤 재질인가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참숯 단열 벽지인데, 참숯 이게- 단열 벽지요? 네네. 이게 이제 단열의 효과도 좋고 네. 겨울에도 이제 차가운 느낌이 없고 혹시나 이제 머리 같은 거 부딪혔을 때도 딱딱하지 않고 해서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요걸로 하게 됐습니다. 좀 말랑말랑한 재질로. 그러면 여기 냉난방은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 벙커 높이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 바닥 난방을 이제 고려를 했었는데, 기본 난방은 이제 에버스패커 D2만 설치가 되어 D2로. 있습니다. 이쪽에도 빼셨어요, 혹시? 이쪽에는 지금 저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저기로, 네. 벙커에서 직접 쏘니까 위에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네. 그래서 조금 멀리서 벙커 쪽으로 쏠 수 있게끔 저쪽으로 빼놨고, 네. 저 싱크대 하단 쪽 네. 저쪽에서는 이제 싱크 공간과 이제 테이블 공간을 대표주는 용도로 네. 밑으로 빼놨고, 이제 화장실 안쪽으로. 화장실도 총- 있고요. 네, 총세 저기 군데. 화장실. 이쪽은 전기장판이라도 뭐이 사이즈 정사각형이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 요즘 두께감 있게. 네, 맞습니다. 토퍼 가능하잖아요. 같은 느낌의 네. 전기장판들도 잘 나와서 네. 네, 그런 것들 취향껏 잘 쓰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여기에서도 뭔가 상품 하나 만들어도 괜찮을 것 저희가 같아요. 지금 DC 매트 업체하고 요 사이즈 맞는 것들 제작하려고 지금 이제 그러세요? 협의 중인데, 아, 그거는 제품이 나오면은 최대한 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게끔. 네네. 서비스, 네. 네. 테이블 공간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이동하는 거네요. 네 방 다 이용되나요? 네, 맞습니다. 방향 전부 되고, 회전 다 네. 되고. 네네. 이렇게 되는 제품이죠. 어설프게 U자를 해놓고 5명 앉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편하게 4명 앉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네. 11자로 배치를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는 전기, 이쪽에는 수납 네. 이렇게 딱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 아래쪽 이건 뭐예요? 네, 요거는 이제 변환했을 때 아, 이게 이 휘니까. 테이블 이제 제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변환했을 때 요 보조다리 피시면은 이렇게 되는 그러네요. 거죠. 네. 아, 이런 거 소소하게 또. 네, 이게 테이블 렉이 생각보다 부러지는 사고가 많이 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애기들이 여기 끝에를 밟고 뛰어내리고 네.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맞아요. 이렇게 배려가 상다리까지 이렇게. 네, 그래서 테이블 렉도 이제 피스로 이렇게 박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맞볼트로 맞볼트로. 나무로 탁 잡아서 이제 네. 절대 빠지지 않게 테이블 낮췄을 때 받쳐지는 아, 그렇게요. 높이이기도 하고 이제 여기를 밟고 올라가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받치는 역할도 하고 이제 테이블에서 이렇게 생활하실 때 뭐 네. 물티슈나 이런 것들 그냥 아, 간단하게 올려놓고 네네네네네. 쓰셔도 될 것 같아서 그러네요. 아래쪽 네네. 선반 정도로 보면 네, 되겠네요. 작은 이제 서비스 공간 정도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밥 먹다가 다 먹은 빈 그릇 쏙쏙 넣고 네. 이렇게 써도 될 것 네, 같고요. 뭐 잠깐 내려놓을 수 있는 네. 것들 내려놓으면 아, 네. 제일 중요한 건 요거를 받쳐주는 거였는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생기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시트나 이러한 것들은 아쿠아? 네, 아쿠아크린텍스 네. 재질로 돼 있고요. 네. 이건 좀 폭신한 느낌이네요. 많이 네, 쿠션은 단단하기보다는. 너무 단단하지 않게 네. 해서 이제 7cm 정도 높이로 제작이 되어 그러네요. 있고요. 네, 네. 보통 단단한 데는 안 되게 조금 더 폭신한 느낌입니다, 네, 여러분. 아무래도 이게 변환 침상이 그 메인 침대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 네. 일단은 뭐 누웠을 때 단단하게 받쳐주는 것보다는 착자감이 좋은 네, 그쪽으로 좀 신경을 더 많이 썼어요. 네, 그렇겠네요. 네. 메이치는 저쪽에 있으니까. 네, 네. 색상은 조절이 많은 대로 가능한 네, 건가요? 아쿠아 크린텍스에서 나오는 색상 중에서 고르시면은 네. 네, 다 제작 가능합니다. 요 뚜껑을 열면은 아, 여기도 이제 꽤나- 꽤 큰 네. 공간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캠핑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물티슈나 네. 생수나 이렇게 무겁고 좀 자주 안 꺼내는 물건들을 많이 여기저기 산재해서 갖고 네. 다니시더라고요. 약간의 창고 같은 느낌. 아, 창고. 네, 네, 좀 이렇게 뭐 생수 2리터짜리 네. 생수 이런 것들 좀 넣어 놓으시고 뭐 물티슈, 휴지 뭐 이렇게 좀 자주 안 꺼내지만 네. 갖고 다녀야 되는 것들. 네. 좀 그런 것들을 쓰실 수 있게끔 생각을 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아, 창고 느낌도 괜찮네요. 네네. 솔직히 별건 아니라 볼 수 있는데 컨셉 자체가 거실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네네. 창고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괜찮네요. 그거 솔직히 돌아다니는 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런데 바닥에 이렇게 네, 이런 데다 차지하고 화장실에다 있거든요. 놓고 다니시고 네. 막 그러는데 칸에서 큰 게 많이 못 들어가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공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냉장고를 싱크대 하부 쪽으로 넣는 구조들을 많이 선택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요거를 설계를 할 때 싱크대를 보통 캠핑카를 만드는 건 남자인데 쓰는 건 이제 여성분들이시잖아요. 네. 싱크대가 제가 지금껏 많은 캠핑카들을 보면서 너무 높더라고요, 싱크대가. 근데 그 높은 이유가 냉장고 때문이었던 거죠. 냉장고를 넣어야 하니까 냉장고 높이만큼 올라오고. 아, 네. 그래서 냉장고를 빼고 싱크대를 좀 많이 낮췄어요. 네. 이게 근데 낮췄다고 해도 보통 가정집에 있는 싱크대 정도 높이라고 보시면 아, 되거든요. 네네네. 저희한테 익숙한 높이. 네. 네, 그 정도 높이로 낮추면서 수납 공간을 이제 할애를 하고 냉장고를 이쪽으로 빼면서 네. 그래서 냉장고도 바닥에 놓으면은 이 밑에 부분을 쓰실 때 이렇게 아래쪽에서 보시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냉장고를 딱 쓰기 좋은 높이로 올리면서 네, 그 공간에 이제 배터리를 배터리 넣어서 쪽에 이제 들어가 있구나. 공간을 할애를 하고 네. 냉장고, 전자레인지. 네. 전자레인지도 이렇게 상부장 위쪽으로 달면 너무 높아서 네. 네, 요 정도 높이, 딱 쓰기 좋은 정도 높이로 네, 이렇게 돼 있고 요 윗공간에 아까 말씀드린 MPPT. MPPT가 여기 독립적으로 들어가서 요로 흡기가 되고 바깥에 팬으로 배기가 되면서 네. 계속 공냉을 하는 방식으로 네, 만들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그것도 나가고요. 네네, 당연히 혹시- 이제 냉장고나 전자레인지 발열도 아, 빼주면서 네. 네, MPPT도 냉각해주고. 네, 괜찮네요. 기역자를 빼줬어요. 네, 이게 이제 싱크대를 넣을 수 있는 공간적인 한계이긴 한데 네. 그래도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네. 코너 부분을 좀 살려서 싱크볼도 그 보통에 쓰는 도메틱이나 이런 스타일들이 아니라 좀 가정에서 쓰는 좀 큰 싱크볼을 이렇게 좀 설거지 하실 때 좀 편하게 네. 이 정도 공간 나오는 싱크볼을 넣고 캠핑카가 아무래도 이제 한정된 물탱크 용량을 가지고 쓰시다 보니까 이제 절수 단이 있는 이제 수전을 쓰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쓰실 너무 세게 안 틀어도 이렇게 단이 딱딱딱 걸리는. 보통 단이 없어요? 그냥. 근데 보통은 이제 조절을 하시는 거죠. 그쵸? 손으로. 아, 이렇게. 근데 그게. 얘는 딱딱딱
딱 걸리는 이제 네. 구간이 있는 거죠. 네. 조절하기가 어려우니까 걔는 네네. 그래서 이건 단이 있다. 정확하게 네. 단이 있고 저희가 이제 주방 쪽에 그 양념장들을 보통 이제 오픈된 네. 선반 같은 장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이제 지저분하기도 하고 해서 양념장은 이제 별도로 아, 아래쪽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넣으실 수 있게끔 셀프를 잘 넣어놓으셨네요. 네. 요 사이즈가 딱 들어가네요. 네, 이런 뭐 거. 작은 사이즈 네. 제품들 뭐 설탕이나 네. 뭐 소금이나 후추 이런 것들 좀 편하고 깔끔하게 수납하실 수 있게끔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밴딩도 잘해주셨네요. 네, 이제 쏟아질 수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맞아요. 상부장이 이제 아래쪽 잠금 장치 여시면은 네. 요거는 이런 형태로 개방이 되고 네. 요 코너를 최대한 공간을 쓰려고 저희가 이제 165도 경첩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어요. 실내를 좀 다 쓸 수 있게. 음식들 여기다가 좀 네네네, 많이 맞습니다. 넣는 거. 네. 햇반, 뭐 라면 네네. 이런 거. 네. 그래서 이쪽은 또 밑에서 열면은 네. 이렇게 중간 선반 같은 경우는 필요하신 위치로 저희가 다 세팅해드리고 네네. 떼서 쓰실 수 있게 네. 고정식은 아니고 이제 다보 타입으로. 네. 여기 홀을 이렇게 뚫어주세요. 알아서 쓰시게. 아, 네, 그렇게 해드려도 되고 네, 그쵸? 원하신 대로 이제 네. 공구가 없으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 주방 아래쪽은 주방 수납. 이제 일반 가정집의 네. 딱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뭐 큰 짐들 넣을 수 있고 네. 냄비 같은 것도 밑에다 넣고 쓰실 수 있게. 아, 네. 이쪽에 냄비를 넣으면 되겠네요. 네네네. 화장실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화장실이 이제 공간이 조금 작긴 한데 샤워하시기에는 크게 문제 없는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고 요거는 이제 90에 70 정도 90에 70. 네, 그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샤워하시는 거 높이 조절 다 되고 이제 수건거리 이런 것들 다 들어있고 아, 네. 이거 수건거리예요? 네네. 이렇게 깨알 같네요. 이런 네, 거 이제 편하지. 씻을 때 네. 여기서 옷 벗고 여기다 좀 올려놓고 씻고 그러네요. 이제 뭐 갈아입고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속옷들 올려놓고 네네네. 여기서 속옷을 입고 나오시면 네, 맞습니다. 수건거리. 네. 이게 높이 조절 가능하다고요? 네, 그 안 돌리셔도 돼요. 그냥 올리시면 됩니다. 이런 네네네. 식으로 쓰실 수 있어요. 아, 아무래도 그러네요. 이제 그 가족분들이 키가 다 똑같은 게 아니니까 네. 이 정도 높이 조절만 돼도 이제 뭐 남성분하고 여성분하고 섞어서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샤워 부스가 들어갔네요. 네, 이거는. 수전은 이제 벽에 관통하는 벽붙이는 아니고요. 이제 다 독립으로 설치가 되는 제품을 설치해서 네. 만약에 동파나 누수가 됐을 때 가구에 데미지를 주지 않는 아. 제품을 찾아서 네, 설치를 했어요. 이것도 AS 감안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요 캡 빼서 풀려면 요거만 통째로 이렇게 똑 빠지고 다 원터치로 네, 원터치로요? 다 되어 있는, 네, 아, 제품입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장 쪽은 이제 화장실 쪽에 좀 짐을 많이 넣는 게 수건이나 휴지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쵸. 그런 것들 충분히 넣으실 수 있게끔 네. 조금 얕지만 길게 길게. 네 이렇게 사이즈를 좀 재서 네. 수건들, 휴지들 넣을 수 있고 뭐 물티슈 이런 것들 배치할 아, 수 있게 네. 이것도 개수까지 감안해서 이게 네네네. 나누셨어요? 네네. 디테일하시구나. 칸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요 장 안쪽에 콘센트를 달아놓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그렇게 하면 드라이기 같은 거 쓰실 때 거울은 밖에 있고 콘센트는 안에 있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시잖아요. 그래서 네. 방수 커버해서 네. 네,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네. 이거는 화장실 등 스위치. 등 스위치요? 요 하얀색은 메인 이제 조명이라고 보시면 네. 되고 요 주황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캠핑을 할 때 밤에 화장실 잠깐 그쵸. 가시고 싶을 때 깜깜한데 이제 이거를 찾아 들어가서 조명 켜고 하기 네. 힘드시니까 잘 보이는 위치에 이제 야간용 조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야간요. 이야. 같아요. 너무 눈부시지 않게. 네네네. 전 이런 거 별거 아닌 거에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네. 요 높이 좀 내려서 좋을 것 같다. 아이들이. 근데 요거는 위치를 조금 조정을 그쵸. 해서 요 라인 쪽으로 맞추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아이들이 된다 그러면 네네. 좋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주방. 주방 쪽. 네네. 아, 요 하나 빼신 거는 맞아요. 이게 불이 밝으면 저희도 네, 깨거든요. 이 빛이 그것 또 때문에. 이쪽으로 다 맞아요. 쏟아지기 때문에 네. 네. 가족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여기 템퍼도가 이렇게 여러분, 네. 이렇게 템버도가 이제 굽어서. 꺾이다 보니까 네. 여기 손잡이를 달아서 쓰실 때 이렇게 편하게 쓰실 네. 수 있게 손잡이 달려 있습니다. 저는 좀 고정식 변기를 좀 선호하긴 해서 네네. 여기에서 넣었을 때 상상해 봤는데 아, 좀 좁긴 하겠다 싶긴 합니다. 고정식 변기를 네, 넣으면. 고정식을 넣으면은 이제 공간이 거의 절반 정도가 사라진다고 네. 봐야 되는데 호불호가 워낙 강한 부분이다 보니까 선택하실 수 있게끔 선택하게끔. 네. 선택을
그 대표님, 네. 그 C400 형태 있잖아요. 이쪽 벽으로 붙는 거. 네네네. 그거는 좀 덜 먹거든요. 네네. 그게 조금 더 그걸로- 납작하긴 하죠. 네, 한번 고려해 보셔도 네, 그건 저희가 테스트를 괜찮지 통해서 않을까? 네. 적절한 제품을 찾아서 네, 괜찮지 않을까.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조 변기는 저는 너무 이게 많이 쓰거든요. 네. 안 쓰시면 안 쓰시더라고요. 네, 안 쓰신 분들은 캠핑카 사서 아예 한 번도 안 쓰셨다고 하시는 네.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 이 에어컨은 이쪽에. 네, 에어컨은 벽걸이로 들어갔네요. 벽걸이 인버터형 6평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어닝은 자동인가 봐요? 네, 어닝은 전동 어닝입니다. 전동 어닝. 네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듀얼 인버터라고 하셨는데 네네. 전기 부분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전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제 계속 이리저리 테스트를 하고 있어서 이거 샘플카니까 샘플 감안해서 볼게요. 네, 그거를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GSP 3kg, 네. 이제 2kg 인버터가 들어가고 네. 이제 절체기가 이제 2개가 들어가서 뭐 외부 전원이나 이런 것들 다 제어가 되게끔. 아, 절체기도 세팅을 따로 했고. 하셨어요? 네네네. 제 거 절체기 안 해놨거든요. 완전히 네네. 에어컨이 안 먹어요. 그쪽에다 아, 물려놨거든요. 네, 저희 이제 외부 전원 꽂았을 때도 네. 전환이 다 되게끔 이렇게 그렇구나. 세팅을 해놨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 좀 보여드릴게요. 좀 지저분합니다 지금. 여기 레고로 아마도 아래쪽도 정리를 하실 네, 건데 전체적으로 다 이제 맞춰서 갈 건데 네. 크게 보여드릴 부분은 일단은 개별적으로 전부 다 퓨즈가 걸려 있고 네. 그다음에 인버터나 충전기나 배터리 메인으로 가는 전선들은 전부 다 실리콘 배선을 써서 아, 발열이나 이런 문제들 안 생기게끔 네. 저희가 좀 할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가 전기 온수기인가 보네. 네, 맞습니다. 여기 배선 상태는 여러분 양산차는 그 레고로 다 하신다고 하니 감안해서 듀얼 인버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배선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걸 다 봤는데 요거는 샘플 차잖아요. 네, 혹시 맞습니다. 양산차 때 변경되는 것들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벙커 쪽을 좀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하려다 보니까 조명은 이제 양쪽으로 배치를 했는데 네. 그래도 좀 어둡다라는 이제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메인 등 하나 더 추가를 네. 해드리고 이쪽에 있던 터치등들은 이제 독서등 같은 네. 좀 포인트를 주는 핀 조명 같은 걸로 이제 변경을 네. 네,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 위쪽에 있는 장들도 네. 현재 여기가 좀 날카롭다 그렇죠. 보니까 이렇게 얘가 해놨는데 벽 쪽으로. 얘를 이쪽으로 이제 배치를 네. 하면서 이 공간에 이제 그러네요. 부딪히거나 뭐 그런 네. 것들 없게끔 네네. 네,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 가구가 여기가 원래 직각인데 뭔가 좀 라운드가 져 있어요. 네네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사람의 얼굴하고 가까이 움직이는 네. 이제 문이다 보니까 이런 데 찍히거나 긁히지 않게끔 다 라운드를 처리를 하고 네. 이제 코팅 작업을 싹 해서 이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세부적인 거 보이지 않는 것과 신경을 많이 쓰셨구나. 네, 아무래도 이게 타겟층 자체가 네. 이제 30, 40대 좀 네.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많이 타겟으로 삼는 제품이다 보니까 네. 다칠 수 있는 부분들, 위험한 부분들을 좀 최대한 많이 없애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외형으로 먼저 볼까요, 그러면? 네.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보강이나 뭐 타이어나 이렇게 들어간 게 있나요? 그다음에 하부는 기본적으로 코일 스프링, 그다음에 코일 오브 서스펜션, 그다음에 허브 스페이스 이렇게 3종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여러분. 하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빨간색이 코일 스프링. 이 고화 중이겠죠? 네네 맞습니다. 고화 중이고, 옆쪽 파란색이 코일 오버 서스펜션, 코일 일체형 이제 쇼바라고 보시면. 아, 쇼업쇼바인데 코일까지 들어가 있는 여러분. 네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리고 여기 허브 스페이스도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 있고요. 호스피스 몇 미리가 들어가 있는 지금 거예요? 현재는 35mm인데 저희가 출고 차량은 50mm 세팅 예정입니다. 50mm까지. 네. 그럼 거의 이만큼까지 꽉 차겠네요. 네, 그쵸? 거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휠하우스 부분을 네. 이 캐빈보다 더 이제 휠을 뺄 수 있게끔 네. 애초에 휠하우스를 제작을 해서 인증을 해놨어요. 이쪽은 칸 기반의 수납이 좀 부족한데 네. 그걸 또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미연장에서 나올 수 있는 공간적 한계가 있긴 한데 테이블로도 쓰실 수 있고 네. 실내 안쪽 공간으로 이제 깊이를 줘서 네. 보통 캠핑 짐들이 길이가 긴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 릴렉스 체어나 롤 테이블이나 뭐 야전 침대나 이런 것들 네.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게 릴렉스 체어 6개 네. 그다음에 지금 롤 테이블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지금 이 공간이 통째로 다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아, 이만큼 더 들어가 있네요. 네네. 여기 공간이 이만큼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래로 뚫고 옆으로 뚫으시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4명이면 이렇게 테이블 4개에 롤 테이블 다른 뭐 짐들인데 집기류들이 들어가는 거죠. 위에 다른 짐만 올리면 되겠네. 네네. 그리고 아, 안쪽에 네. 터치 조명 넣어서 이제 저녁에도
지금 이제 낮이라서 어둡게 보이는데 네네네. 밤에는 조명까지. 충분한, 네. 여기 시거잭도 빼주시지. 지금 외부 시거잭은 이쪽으로 이제 장착을 해드렸는데 아, 여기에 있어요? 네네. 이쪽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빼놨고. 아, 네네. 요거는 보통 아시겠지만 이제 물 주입할 때 펌프 네. 쓰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게 네네. 같이 배치를 해드렸습니다. 하셨구나. 아, 네. 이렇게 여러분 수납이 봉고 기반의 후면 고정 베드가 있는 거 대비해서는 좀 작은 건 맞는데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디자인 하셨네요. 좀 안쪽까지 이러한 테이블 짐들은 거의 다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이쪽 공간도 꽤나 많이 할애를 하셨어요. 네. 수납은 이게 메인 하나인 거죠? 네, 메인 수납이 이쪽에 있고 뒤쪽에 이제 서비스 공간, 조그마한 서비스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 뒤쪽에 또 있어요? 네네. 지금 이제 설비가 들어가 있는 공간이긴 한데 네. 외부 샤워기를 반대편으로 이동 설치를 하면서 네. 이 공간을 좀 정리를 해서 뭐 화롯대나 이런 것도 좀 넣으실 수 있게 이쪽도 이제 배려를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 해주면 좋겠다. 네. 여기 하면 아래쪽만 판으로 네, 마감되면 판에서 좀 마감을 깔끔하게 해서 네. 여기는 화롯대 그리고 차콜 이런 것들 네, 맞습니다. 이쪽에다 넣으면 되겠네요. 네. 아, 수납이 그래도 많이 배려가 됐어요. 네, 최대한 빼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여기 벤트들이 꽤 많은데 이게 어떤 것들이에요? 두 개는 냉장고 뒤편인데 냉장고 배기열을 빼는 목적이기도 하고 이 위쪽은 MPPT를 관통하는 벤트이기도 해요. 실내 공기를 이제 MPPT를 관통해서 바깥으로 빼낼 수 있는 이제 두 개가 벤트가 뚫려 있고 이쪽은 이제 배전함 쪽 네. 이제 인버터나 충전기 쪽의 발열을 한쪽은 배기, 한쪽은 흡기로 세팅을 해서 공기가 안으로 돌아서 계속 식힐 수 있게끔. 아, 모터가 반대로 돌아요, 두 네네. 개가? 하나를 이제 뒤쪽으로 이제 뒤집어 세팅을 했죠. 아, 또 그것도 방법이네요. 네네. 이게 실내 쪽 벤트를 하면은 그 소음들이 실내로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바깥쪽으로 돌 수 있게끔 네네. 세팅을 했습니다. 실내로 벤트가 하나 나온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거기서 바람이 항소바람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예 막혀 있겠네요, 그러면. 네네. 안쪽은 다 막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로, 아, 좀 소소하게 아이디어 있네요, 이것도. 네. 그리고 MPPT 얘기 주셨는데, MPPT 열이 많이 나나요? MPPT가 이제 뭐 230A짜리 저용량 같은 경우는 발열이 심하지 않은데 저희는 이제 태양광이 1200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100A 대용량 MPPT를 쓰고 있고 요거는 일반 충전기들 정도의 발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밀폐되면 효율도 떨어져서 네. 그거를 벤트를 통해서 실내 공기로 바깥을 지나갈 수 있게 다 세팅을 해놨어요. 그 업력이 AS 쪽 소비자들이 불편한 것들을 많이 접하시다 보니까 네네. 그러한 것들을 많이 넣으시려고 노력하셨나 봐요. 네네. 고장나지 않게끔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 화장실이 이쪽이 아닌데 이게 화장실 벤트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 주유구 쪽 라인인데 캠핑카를 제작을 하면서 주유구 요소수 라인들을 확장을 하거나 중간에 뭐 연결을 하거나 해서 이제 요 벽면까지 빼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주유건에서 거품 감지해서 튕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확장이나 연결 전혀 없이 유지하고 그 대신에 이제 브라켓을 통해서 속으로 집어넣고 각도까지 순정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해서 아, 네. 고속주유 바로 가능하게끔 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 보긴 하는데 괜찮겠다 싶네요. 그러니까 네. 그 각도 그대로 유지하는 네네. 거니까. 이제 주유건 꽂을 때도 그렇고 쏠 때도 그렇고 전혀 이제 불편함 없이 쓰실 네.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지인 중에 요소수 이거 두 개 혼입하셔가지고 있으셨거든요. 아, 네네. 이거 전혀 그럴 일이 없겠네요. 네, 그렇죠. 이게 바깥에 똑같이 생긴 주유구 두 개로 장착을 해놓으면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그러실 일이 전혀 없죠. 고속 주유하고 혼입 방지를 위해서 네. 별도 작업을 하신 부분이고, 여기 이렇게 요거는 무슨 배관인가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오수 탱크 드레인 밸브인데 네. 저희가 이제 양산 차량에서는 이제 각도를 좀 줘서 밑으로 떨어질 수 있게끔 아래쪽으로. 오수 탱크 받쳐서 버리실 수 있고 이제 네. 하실 수 있게 변경될 예정입니다. 네네, 그렇게 돼야 되겠죠. 네네. 그렇죠, 그렇죠. 자, 이쪽에 오수통이고 청소 오수가 얼마죠? 지금 청수는 150리터 들어가 있고 네. 오수는 1대1로 맞추면 좋지만 네. 이제 공간적 한계로 인해서 120리터 들어가 있습니다. 아, 어떻게 좀 30만 좀 더 해보시지. 그러게요. 저 채우고 싶었는데 안 나오네요. 일단 150, 120이요. 네, 한번 맞습니다. 볼까요, 아래쪽? 자, 아래쪽, 이쪽 보여드릴게요. 요게 청수통이네요. 네, 청수통입니다. 아, 이게 동파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동파 방지 단열도 돼 있고 청수통 내부로 열선이 관통을 해서 네. 실내에서 이제 켜서 이제 동파됐을 때 녹일 수 있게끔 네, 열선이 관통을 합니다. 외부에 있는 만큼 동파 방지를 좀 신경 쓰셨다고. 여기는 에어컨 실외기. 실외기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높이 부분은 어느 정도 배려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저 대후라고 하는 이제 컴피레셜 기어 쪽 높이보단 더 높게끔 장착을 했고, 네, 저거. 이탈각을 각도를 다 주면서 이탈각을 줬기 때문에 네. 전혀 뭐 긁히거나 그런 문제는 없이 사용 가능하세요. 그러네. 대우보다 높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카 레스트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매력 포인트들이 꽤나 많이 들어있는 그런 차량일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소비자들의 그런 AS 받으셨을 때 불편했던 것들을 많이 반영을 하려고 했던 부분도 네. 꽤나 괜찮게 봤던 것 같고요. 마지막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생 업체고 처음 만든 제품이지만 저희가 제품을 만들었던 업력과 그간의 고객분들하고의 소통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정말 실속 있고 알차게 만든 차량이니까 많은 관심 가지고 많이 구경하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 추석 그 바로 다음 주에 진행하는 수원 레저 차량 산업전 전시회에 참가하니까요. 가까이 계신 분들은 오셔서 실물 보시고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시회 프로모션 같은 거 있어요? 네, 전시회 프로모션은 전시회 때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있긴 있는 것 같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가격 포지션도 꽤나 괜찮은 것 같고요. 네. 뭐 옵션이나 부가적인 사용 편의성 재밌게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